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공소청 출범이 10월 2일인데 조직을 어떻게 짤지 정하는 직제령은 아직 비어있고 그 설계가 검사들 손에 넘어갔는데요. 간판만 바꿔 단개혁의 무게를 짚어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입장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잘 버텨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공식적으로 사직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 사의 표시는 이미 뭐 한참 전에 했었잖아요. 다시 이거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형사소송법도 이제 통과됐고, 남은 건 뭐 공소청 출범인데 공소청은 또 중수청하고 달라서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고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국회 가서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 제가 제출했고 또 대통령 참모들에게도 충분히 다 말씀드렸어요. 네. 후임이 정해지면은 사표 수리는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언론에서 후임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이름을 이제 하마평 형식으로 이제 박균택 의원하고요. 검사 출신이죠. 이건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사 출신. 예, 이렇게 지금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면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검찰청이 공소청.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 인식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형사소송법이 통과됐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는 집행기관으로서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면 직제, 공소청의 직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소청법에 되게 대한민국에 참 신기한 법이 생긴 게 모든 기관장은 그 기관 이름 뒤에 장자 붙이잖아요. 이제 공소청은 공소청장 이름이 검찰총장이 되거든요. 그것부터가 사실 법이 만들어질 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얘기가 많았죠. 문제는 공소청을 어떻게 그 편제를 만드느냐. 행정조직 법정주의라 그래서 모든 편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편제를 대통령령으로 직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월 2일에 출범해야 되는 공소청이 이 직제가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 문제가 권한대행으로 들어가는데 권한대행이 차관이잖아요. 네. 차관은 검사님이세요? 검사 출신이세요? 검사 출신이 지금 공소청의 직제를 그러면은 책임지고 개편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간판만 바꿔달 것 같은데. 검사죠. 검사 출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죠. 신분이 검사죠. 검사예요. 네, 신분이 차관. 검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정말 건강상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그만두는 건 진짜 중병 아니라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사유와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수면장애 등 건강상 이유 등을 언급하며 주변에 사직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다만 청와대는 그동안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의를 우회적으로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이 예정된 만큼 정 장관이 제도 안착까지 책임을 지고 맡아줘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 장관이 더 이상의 업무 수행은 부담스럽다며 공식 사직서까지 제출한 만큼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으로서도 더 만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무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인사혁신처에 제청을 의뢰하면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고 제가할 때 사표가 수리됩니다.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장관이 비운 자리는 권한대행이 채웁니다. 그런데 그 대행도 검사 출신, 민정수석도 검사입니다. 개혁의 설계도를 누가 쥐게 됐는지 보시죠. 저도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럼요. 보시고요. 네, 아까 이제 귀에 딱 너무 저기 박히는 게 간판 교체만 하고 일부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지금 국민들이 간판 교체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까? 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법무부가 관장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분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을 통솔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입법부가 정책 방향을 정했잖아요, 지금. 네. 70여 년 넘게 유지됐던 대한민국의 검사 위주의 형사사법 구조는 더 이상 이제 국민 주권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네. 판단이 내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기존의 검찰청과 새로 생기는 공소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장 체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직제령 같은 직제로 거에다가 보여줘야죠. 구현시켜야 되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그간의 논의 과정에 쭉 참여를 해 오셨으니까. 그 직제령뿐만 아니라 그 하위 또 시행세칙이나 네. 세부 하위 법령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나는 후임자한테 넘겨 난 빠지겠다. 이거는 너무 실망스러운 판단입니다. 공소청 직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직제라는 게 만들어지면 권한의 배분, 즉 수사와 기소 분리가 확실히 이제 정해지면서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권, 뭐 대검 과학수사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로 중요한 일을 그냥 네. 방치해버리시고 지금, 검사들한테 그냥 던져주고 나오신 일인데 예. 보십시오. 지금 장관 권한대행으로 차관이 그걸 하면서 이제 민정수석실이 조정하면서 그거 해나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민정수석실도 다 검사잖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검사들한테 공소청 조직을 정해라라고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상황이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에 출범하는 10월 2일에 출범. 출범하는데 달도 안 이제 남았어요. 8월 끝나가는데 네. 거의. 중수청도 지금 아직 그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 공소청은 아예 지금 직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 초안 자체가 국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거기 검찰청에 기존에 있었던 수사 인력들이 너무 많이 남는다 지금.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그리고 수사권을 다 박탈당한 상황에서 이제 특사경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 하던 짓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 우려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서 직제가 어떻게 중요하다. 해서 어떻게 지금 보내고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수사관들이라는 사람은 수사 직렬로 뽑혀 있기 때문에 수사 업무만 해야 돼. 그렇게 직제가 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서 잉여 인력이 돼가지고 딴 데로 옮겨가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과 다 연계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지금 다 그냥 내던져져 버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해서 갑시다가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10월 2일이 딱 되면 정리가 안 된 상태면은 그래도 일단 출범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범하지. 법은 시행되는 건데 직제가 없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과 책임의 문제인데 그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출범은 하고.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가 이제 뭐 여기서 카메라 찍고 있고 네, 카메라 네. 감독이 여기 맞아요, 앉아 있고 지금, 예. 그렇게 되는 거야. 뒤죽박죽 막. 예. 그러면 결국 언론은 어떻게 하겠어? 예. 저 봐라. 엉망이다. 김용민이 네가 책임져. 김용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요거는 정리가 빨리 좀 돼야 이거 될 좀 텐데. 걱정이네, 진짜 진짜. 걱정이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걱정입니다. 아까 이제 특사경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부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검찰이 또 갖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제 말씀하셨는데 그 직제 인력과 예산을 많이 남겨두면 지금 많이 남겨두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로 말 그대로 간판만 바뀌는 맞아요. 셈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네. 고생해가지고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려가 연결이 다른 되는 거 다 거죠. 떠나서 그 포렌식 센터하고 네. 그다음에 디넷 관장하는 네, 네. 문제, 디지털 증거 네. 가지고 하는 문제를 기존에 우리가 지금 윤건영 의원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국정원 서버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엄청난 자료들이 지금 숨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잖아요. 그게 권력이죠. 그게 이제 방첩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검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걸 안 넘기려고 하는 거죠. 최소한 그거를 공소청에서 떼내 가지고 법무부 직할로 두던지
그거는 아니면 총리실로 보내든지.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이랑 행안부 장관이 둘이 협조해서 하는. 아니 그거는 그게 다 직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영으로,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지금 그 정부 조직. 논의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행안부하고 행안부랑 법무부하고 법무부가. 다 같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내 문제도 있고요. 범정이라 그래서 그렇죠. 범죄 정보 정보. 담당하는 네. 손준성 손준성이 뭐 등등 고발사주. 이런 조직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또 정성호 장관이 진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그 손을 뿌리치고 사직서를 냈는데요. 이 선택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3일 중수청, 기소청이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나와 계시고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지원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국민이 질문하는 거예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귀국하시면은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유 중에 계십니다. 국민들이 아는 대로 많은 또 외국 그 빅테크 기업들과 다양한 또 합의를 해갖고 국가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뭐 언론에 저희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이제 검찰개혁 문제였고 또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이든지 출입국이든지 범죄방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대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용 남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국민적 뜻을 받아갖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즉 검사는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그걸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뭐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제가 법사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뭐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그 보안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그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저도 헷갈렸는데 1,400조 원이에요. 장관께서도 그걸 예, 1분 더 추가해 주세요.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희생을. 그런데 장관은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 장관하고 늘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알아요.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과 함께 해왔습니다. 거의 뭐 39년 이상을 늘 가깝게 지내면서 또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고 늘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큰 틀에 이미 결론은 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되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입장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히도 국회에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도 또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또 충분히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잘 이렇게 완료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성호 장관 사퇴와 공소청 출범 완벽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간판만 바꾼 개혁은 개혁이 아니겠죠? 검찰 개혁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